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한국전쟁. 이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저와 비슷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셨을지 그 고됨과 힘듦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법,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 대연동에 자리한 유엔 기념공원. 이곳에는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 전 세계 하나뿐인 유엔 기념 묘지인데요. 37명의 한국군들도 함께 잠들어 있는 이곳에 매주 아침마다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 유엔군 묘지에서 오늘 우리 동판 닦고 잡초 제거하고 봉사를 할 텐데요. 덥고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평화봉사단은 매주 일요일 유엔기념공원에서 1000여 명이 11년째 동판 닦고 잡초 제거, 낙엽 줍기 등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참전 용사들의 묘지를 찾아 환경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유엔 평화봉사단. 매년 각종 추념식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호미하고 자훈이 챙겨가고 조장님하고 저하고 먼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각종 기구를 챙긴 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유엔 평화봉사단. 흙을 파고 잡초를 뽑는 소소한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참전 용사들의 삶을 되새길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 박지호 1등 중에 계시네. 그렇네요. 박지호 1등님이 참 숭고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 좀 깨끗하게 해줍시다. 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예, 힘듭니다. 그렇죠? 묘지를 보니 가족이 생각나는 단원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시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사실 모셔졌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묘비의 동판을 닦을 차례. 동판 위에 새겨진 단어 몇 글자만 보고 있어도 세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25살. 25살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 용사로 아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래 참 돈바짝이 생각하셨는데 우리 나라를 참 사랑해야 되겠네. 네. 나라를 우리 사랑합시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네, 잊어서는 안 될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헌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좀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봉사가 끝나고 한자리에 모인 단원들. 유엔 기념공원에서 매일 오전 10시마다 진행되는 개양식에 참석한 건데요. 미리 준비한 꽃으로 헌화를 하는 유엔 평화봉사단. 이 순간마다 마음 한편이 왠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헌화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단원들이 한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크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말처럼 단원들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다 꼼꼼히 배우고 싶었다는데요. 참전 용사분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려면 6.25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단원들은 해설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3일 만에 짧은 시간에 계획을 세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요. 또 우리는 이제 유엔군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들은 또 북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요. 전시관 한편에는 전쟁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요. 민간인 사망자만 약 300만 명에 달했던 한국전쟁.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치열한 사투는 3년이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한국 전쟁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었던 영원히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배운 후 이번에는 2층 전시실로 가보는데요. 그때 당시 전쟁 당시에 입었던 그런 군복들 같은 것들을 기증해 주셨는데 이곳에는 세계 참전 용사들의 유품과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전투뿐 아니라 의료, 물자 분야에서도 도움을 준 나라만 63개국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겨울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느끼는 추위는 약 영하 50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절단이 되어도 피가 흐르지 않아서 아픔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워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적독한 추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동상이 걸렸었을 거고, 그죠? 장갑을 그럼에도 입어서 불구하고 완전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대단하시다, 희생해주신 진짜. 분들에 대단하다. 대해서 진짜 감사하네. 예. 마지막으로 한 사진전을 보러 가는데요. 남희연 작가가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드린 그 참전 용사들 중에 몇 분들의 사진들이 지금 전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은 후 70년. 풋풋한 청년이었던 참전 용사들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었는데요. 나라와 부대, 인종은 다 달라도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은 모두의 눈빛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어디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그 자유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단원들은 새삼 깨닫는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정말 숨 쉴 수 있는 이 자유를 이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은 감명을 받으며 평생 이 마음 고이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유엔 평화봉사단의 청년 단원들이 오늘 설레는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그 참전 용사분들께 그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약간 기대돼요. 항상 책이나 이런 간접적으로만 접했던 6.25의 이야기를 참전 용사분을 만나 뵈서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참전 용사를 만나게 된 단원들. 어르신 혹시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 맞으세요? 참전한 거 맞지? 이게 해줘야 나라를 위해서 또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 참전 용사 배지의 주인공 박영식 어르신인데요. 이게 중대장 할 때. 육중대장. 단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옛날 사진까지 가져오셨습니다. 혹시 어떤 전투에 참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덕 시내 뒷산이 고지 높이가 300고지라. 그게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포탄이만 날라와서 무슨 포탄인지 몰라. 확 때려주는데 막 그 우리 고지 거기 막 박살을 난다. 포탄이 큰. 그때 다리도 이러면 다치고 더 이상 말이지 이 전장 불바다라는 그런 걸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들이 옛날에 적은 걸 갖다가 후배에 대해서 잘 익혀가지고 나라를 잘 도와주고 다스려주고 해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직접 당사자에게 들으니 그날의 일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TV에서 보는 거랑 전달력도 다르고 이렇게 어르신에게 직접 들으니까 더 깊게 와닿고 6.25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 단원이 뭔가를 조심스레 꺼내는데요. 편지를 써왔는데 한 번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감사해요. 지금의 저와 비슷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셨을지 그 고됨과 힘듦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희의 미래를 지켜주셔서, 저희의 행복을 지켜주셔서, 저희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뭐 뭉클하네요. 네. 찡하지 마음에. 나도 전에 얼마씩 수고를 했다는 그런 그 자부심도 있고 후배에 있어서 교육하는 데도 이게 교육이지 뭐 더 큰 교육이 있겠어요. 이제 지켜주신 꿈과 미래를 저희도 이제 잘 지켜서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은 유엔기념공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엔 평화봉사단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보훈처에서 걷기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봅시다. 네. 네. 1311보. 한번 걸어볼까? 오케이. 2311보. 이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참전 용사들이 여기 안장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안장되어 있는 수가 2311구예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걷기 대회를 해볼까 합니다. 걷기 대회를 시작하는 단원들.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곳이니까 우리 여기서 출발해볼까? 네. 갑시다. 먼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세계 유엔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위령탑을 살펴보는데요. 보면은 각 나라별로 참여했던 각 나라별로 있는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병력이 제일 많고 영국 전사자들이 네, 영국이 많고 위령탑에서 내려오면 두 개의 수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의 난길은 이름도 없이 싸운 이들을 위한 무명 용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전사자들 시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분들만 찾아서 항상 물이 흐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 365일 물을 흐르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걸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좀 숭고해진다고 할까? 정말 이름도 하나 남기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참전용사들의 묘지를 지나는 단원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 전쟁의 끝에 쉼표가 찍히고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헌신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308, 9, 10, 11. 드디어 걷기 대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제가 봉사 활동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이날만큼은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한국전쟁 6월 호국 보내 달이 되면 저도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줬던 나라가 무려 63개국이나 됐다는 거 엄청나죠. 이걸 네. 기억 하나 해야겠고 또 2311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전사자의 이
수가 2,311구였다는 맞습니다. 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유용한 정보였고 네. 저도 참전용사의 사진전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강직함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는 이 상황이 참 멋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사진전 가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유명한 작가죠. 라미현 작가가 전 세계를 돌면서 찍은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UN 평화기념관에서 무료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역사를 배워나가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법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네. 있었잖아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UN 기념공원 한번 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일 하루는 참전 용사들 위해 한국 전쟁 위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